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시민들이 이장과 통장 연수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책임이 진주시에 있다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합천군수가 전두환 씨 문중이 차린 무허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은 강제 철거를 예고해 엇박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요금 수납원 등 200여 명이 불법 파견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약 1년 전이었죠. 진주의 이장과 통장들이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다녀와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자영업자와 시민 500여 명이 진주시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이 통장단이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간 건 지난해 11월. 이들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역 사회로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 환자만 83명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연수 예산을 지원하고 승인한 건 진주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주 지역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512명은 진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라고 무책임한 행정 탓에 자유로운 일상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자영업자 50만 원, 일반 시민 30만 원. 1년여간의 재판 끝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진주시가 당시 상황에서 이 통장 연수를 승인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소송을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행정이 명백한 잘못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 소송인이 500명이 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전두환 씨의 고향인 합천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합천군은 분향소 강제 철거를 예고했는데요. 오히려 문준희 합천군수가 이 무단으로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의 한 공원. 전두환의 호를 따 이름을 지은 공원 입구에 천막 2동이 설치됐습니다. 완산 전시문중과 합천군 유림회가 운영하는 전두환의 분향소입니다. 합천군이 허가하지 않았지만 분향소 설치는 강행됐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무단으로 설치된 이곳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천군 실무자는 분향소가 무단으로 설치됐다며 1차 철거 계고장까지 보냈는데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이곳을 찾아가 조문을 하자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적 영역으로 옮겨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전시 추종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합천에서만큼은 공인받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문준희 군수가 여론을 의식해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면서 공원에 대한 불법 점유가 계속되면 전시문중을 형사고발하고 합천 군수에게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문준희 군수가 분향소 불법 설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자진 철수를 권유하기 위해 찾았다가 고인에 대한 예의상 참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분향소가 설치된 공원은 전두환의 호 1회를 붙여 이름 지어졌다며 시민단체들은 공원 이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0도 이하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 1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내일은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이 영하권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14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와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발생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0도, 밀양은 영하 1도, 창원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거제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은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MBC 경남은 경남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남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교육장에서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방진, 방충망 설치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쪽에 땡겨 우리로 해가지고 땡겨 넣고 망을 넣고. 전 직장에서 은퇴한 60, 10대 참여자들은 이처럼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신청 가구에 나가 저렴한 값에 설치를 해줍니다. 참여자 26명이 하루 4시간 일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와 창원시가 지원하는데 기술을 익혀 사업화도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파트는 아니지만 이 기술 인력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소진되는 그런 사업은 원래 사회적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2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연마하고 제2의 일자리도 찾아드리고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반찬을 챙깁니다. 취약계층 50가구의 돌봄 종사자가 매주 2번씩 직접 찾아가 반찬을 건네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드셔보시고 맛을 말씀해 주세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선 어르신들이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신체, 인지 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창원 도우누리가 마련한 돌봄 공동체 사업 가운데 하나로 벌써 취약계층 2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1000명 일자리를 목표로. 이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자활기업을 포함하는데 김경수 전 도지사 취임 전후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도 그동안 관련 조례를 만들고 민간 참여를 늘리는가 하면 추진단과 중간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사회적 경제기금 융자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청중들의 진입을 위해서 청중들의 아이템을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정부와 도가 280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 건립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하던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수납원들은 당장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회사 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에서 6년간 요금 수납원으로 일했던 변기순 씨.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원청업체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의 직원처럼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문구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항을 좀 해달라 요구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년 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요금 수납원을 비롯한 220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이 인정돼 직접 고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요금 수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도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구 부산고속도로가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1심, 2심 똑같이 직접 고용해라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청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는 하루빨리 소송 잔치를 벌이지 마시고 직접 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측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문화가 산책 신은정 기자입니다. 민간 관악협주단인 창원시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가 내일 오후 5시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황용군, 최천희 전임 지휘자가 객원 주휘를 맡아 아프리칸 심포니 등을 들려줍니다. 예술 창작 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 입주 작가전이 오는 30일까지 경남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트스페이스 남강에 입주한 작가 7명이 만든 유화와 조형, 공예 등 42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 오광대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고성 탈박물관 특별전, 다시 고성 들녘에서 들려오는 탈과 춤의 노래가 내년 5월 29일까지 고성 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수채화가 윤형근 초대전이 다음 달 10일까지 창원 삼진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채화의 번짐 효과로 완성한 다양한 오로라 풍경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은 오늘 오후 7시 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미래 문화공존 이음으로 학술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 이취임식은 오늘 오후 3시 의령소방서에서 진행됩니다. 공공비축 미국 매입이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거창군 남하면 심소정과 남상면 어울림 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정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9.3%, 필요하다는 응답은 76.7%로 1년 전보다 각각 17.9%와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은 메가시티 수행사무로 정한 8개 분야를 검토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는 어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지역적, 초당적인 협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정비, 과감한 권한 이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60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당초 5월 개최해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도민체전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육상과 축구 등 29개 종목에 5,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전국의 주요 광역 거점 도시와 남해군을 오가는 남해로 오시다 광역 시티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시티투어는 서울과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남해 주말 관광을 원하는 여행객을 모집해 버스로 운행하는 시범 사업인데 예약이 완판되거나 매진에 가까운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한마음교류대회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주관으로 어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어제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실태와 장애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동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올해 한옥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은 현대한옥과 전통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부 공간과 구조를 독창적으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해양산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에서 8월 사이 경찰과 첩보부대가 당시 양산군 동면 사송리 일대와 김해군 생림면 나밭고개와 상동고개 등에서 김해 양산 지역 예비 검속자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창원 지역 상장사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창원 지역 39개 상장사의 올 3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24개사의 3분기 매출액은 14조 7,4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영업이익은 6,027억 원으로 419.8% 증가했습니다.